오늘은 서울 사는 아들 내외가 전세 사기로 인해 집을 잃고 시골 사는 시어머니 집으로 내려오면서 겪는 이야기 사연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화이팅! 저녁 무렵 시골 마을은 고요했다. 논두렁 사이로 바람이 살짝 불어오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낡은 한옥집 마당에는 겨울을 앞두고 준비 중인 장독대와 말순 할머니의 작은 텃밭이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다. 박말순, 73, 구부정하게 굽은 허리를 펴며 장독대 사이를 걸었다. 오랜 세월 홀로 살아온 손길이 닿는 곳마다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올 겨울도 잘 버텨야지. 그때 멀리서 차량 소리가 다가왔다. 시골길의 드문 밤길이라 말수는 순간 몸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자동차 불빛이 흔들리며 집 앞으로 멈춰섰고 문이 열리자 낯익은 얼굴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엄마. 익숙하지만 동시에 낯선 목소리. 아들 준호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옆에는 힘없이 서 있는 며느리 수연이 있었다.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2개뿐. 서울에서의 번듯했던 생활은 그림자처럼 사라진 상태였다. 말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밤중에 웬일이냐? 준호는 고개만 숙였고 수연은 작게 말했다. 어머니 잠깐 지낼 곳이 필요해서요. 말수는 눈을 크게 뜨고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이해되었다. 전세 사기, 서울 생활의 무너짐, 그리고 갑작스러운 피난 같은 귀양.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책망과 안타까움, 걱정과 체념이 섞여 한숨처럼 흘러나왔다. 전세 사기 맞았구나. 말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 단단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수연은 마루 한쪽에 주저앉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다소 붉어 있었다. 준호는 그녀 곁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가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가진 돈도 다 묶였고 집도. 말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눈에 들어온 수연의 떨리는 어깨.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버텼을지,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속은 얼마나 무너졌을지 한눈에 보였다. 여기선 마음 놓고 쉬어라. 밥이라도 먹고 몸 좀 녹이고. 수연은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보았다. 겉으로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 속 자존심은 여전히 단단했다. 저녁 밥상에는 허름하지만 정성스러운 반찬들이 놓였다. 된장찌개, 갓 삶은 고구마, 시골에서 담근 김치 한 접시. 수연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쉽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와서. 말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지. 사람이 자빠질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수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무서웠어요. 모든 걸 잃는 꿈을 수십 번 꿨고 사람들 눈이 무섭고. 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가, 이제 와서 울어도 괜찮다. 여기선 내가 마음껏 기대도 돼. 그 말에 수연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밤의 고요 속 시골집 안에는 작은 울음과 한숨,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숨결이 함께 흐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방 한 칸에는 아들 부부가 누웠다. 짐은 적지만 그 무게만큼 마음은 버거웠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수연은 눈을 감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만.
창밖에서는 작은 시골집의 등불이 바람에 흔들렸다. 말수는 랜턴 불빛 아래서 조용히 독백했다. 어린 것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밤에 왔을까. 그래도 이렇게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지. 그녀의 등 뒤로 어둠은 길게 드리워졌지만 그 속에서 서서히 새로운 시작과 다가올 갈등, 그리고 조금씩 회복될 가족의 숨결이 조용히 흔들리며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시골집 안은 조용히 깨어났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부드럽게 방 안을 밝히고 있었지만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말수는 부엌에서 조용히 쌀을 씻고 물을 올렸다. 그녀의 손길은 익숙하지만 마음은 어젯밤 내내 머물렀던 아들 내외의 표정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가들 잠은 좀 잤을까? 마음은 편할까? 속으로 걱정하며 부엌일을 이어가던 말순의 귀에 방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연이 속삭이며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소리였다. 이거 우리 진짜 시골 생활 가능할까? 나는 솔직히 겁나. 나도 생각보다 힘들 것 같아. 체면이고 뭐고 그냥 마음이 무겁네. 말수는 살짝 웃었다. 서울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처음엔 다 그렇지. 그녀의 마음속엔 안타까움과 동시에 이들이 앞으로 배워야 할 무언가를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다. 부엌에서 정성껏 준비한 밥상이 거실로 옮겨졌다. 김치와 된장찌개, 갓 구운 고구마까지 단촐하지만 따뜻한 식사였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숟가락을 들었다. 익숙하지 않은 풍경과 익숙하지 않은 방식에 몸이 굳은 듯했다. 어머니 이렇게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 마음껏 먹어라. 여기선 누가 뭐라 안 한다. 말순의 말에 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속으로는 서울에서의 자존심과 체면, 그리고 실패의 기억이 떠올라 복잡했지만 시골의 느릿한 공기와 따뜻한 밥은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고 있었다. 준호는 밥을 먹으면서도 연신 수연의 반응을 살폈다. 괜찮지? 응.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불안과 걱정을 확인하는 작은 순간이었다. 밥을 먹고 난 뒤 말수는 아들 내외를 데리고 마을을 산책했다. 논두렁과 작은 오솔길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고 먼 산은 아침 햇살에 은은하게 빛났다. 여기가 정말 조용하네요. 수연이 말하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한 건 좋지만 외로울 수도 있지. 근디 사람 마음이 편안하면 충분히 즐길 수 있어. 그때 마주친 이웃 김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아이고, 새로 오신 손님들이구먼. 서울서 내려왔다는 소문 들었어. 그렇소. 전세 사기 당해서 잠시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되었지요. 김할아버지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한참 쳐다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래도 이렇게 오신 게 어디야. 힘들어도 마음 다잡고 살면 되지. 수연과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도시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말순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 낯설면서도 마음 한켠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은 시골 생활의 현실과 자신의 체면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다. 좁은 마루, 오래된 가구, 직접 장을 보고 요리해야 하는 일상의 반복. 왜 이렇게 해야 하지?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준호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우리 지금 상황이잖아. 그냥 적응해야지. 적응? 이게 적응이라고요? 내가 원한 삶은 아니에요. 서울에서 일하고 내 생활과 체면 지키면서. 준호는 순간 움찔했지만 수연이 화를 내는 표정에서 마음속 불안을 읽었다. 그들의 불안은 작은 말투 하나에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말수는 부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속으로는 안타까웠지만
이 또한 배우고 깨달아야 할 과정임을 알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말수는 다시 부엌에 불을 켰다. 오늘은 좀 간단히 먹자. 그녀는 말 그대로 소박하게 국과 밥, 몇 가지 반찬만 차렸다. 수연은 처음으로 마음을 조금 열고 말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조금은 편하게 느껴졌어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던 이런 느낌. 그래. 마음이 편하면 작은 것도 소중해지는 법이지. 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오늘은 좀 다르게 느껴졌어. 우리가 너무 빠르게만 살았나 봐. 작은 식탁에서의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조심스러운 화해의 기운이 깃들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시골집의 등불이 창문 너머로 은은하게 흔들렸다. 말수는 등 뒤에서 아들 내외를 바라보며 독백했다. 오늘 하루 힘들었겠지. 그래도 서로를 조금은 알아가는 것 같아. 이 집에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떠오른 내일의 불안과 갈등, 그러나 동시에 희망의 숨결이 시골집 안에 조용히 깃들고 있었다. 시골에서의 세 번째 날 아침,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숨쉬고 있었다. 준호와 수연은 아직도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를 보며 아침을 맞았다. 말수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공기를 느꼈다. 오늘은 조금 더 따뜻한 아침을 준비해야겠다. 속으로 다짐하며 말수는 찬장을 열고 채소와 국거리 재료를 꺼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능숙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아들 내외가 서울에서 봤던 삶의 속도와 체면, 그리고 이 시골의 느릿함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다. 밥상 위에 국과 밑반찬을 올리고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았다. 수연은 입을 떼지 못하고 숟가락만 이리저리 움직였다. 준호는 그런 수연을 보고 애써 웃었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여보, 오늘은 좀 편하게 먹자.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편하게 먹으라니 난 아직도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요. 서울에서 누리던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었다고요. 말수는 잠시 식탁 위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을 알고 있었다. 수연아, 마음이 불안한 건 알겠어. 하지만 여기선 서로를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아. 우린 서로 버텨야 한다. 수연은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여전히 체면과 자존심이 갈등하고 있었지만 시골집의 평온한 공기가 조금씩 마음을 눌러주고 있었다. 점심 후 말수는 아들 내외에게 마당 일을 조금씩 시켰다. 논두렁에 나가 마른 풀을 걷고 장작을 정리하고 텃밭에 잡초를 뽑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도심에서만 살아온 두 사람에게는 체력과 인내를 시험하는 과정이었다. 수연은 한숨을 연신 내쉬며 말했다.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였나요? 그냥 앉아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준호도 힘겹게 장작을 옮기며 중얼거렸다. 여보, 나도 힘들어. 이거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말수는 멀리서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현실이지. 서울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 삶이란 늘 겸손과 버팀이 필요하단 걸 알려줘야 한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말수는 이 경험이 두 사람에게 작은 깨달음을 줄 것임을 직감했다. 오후가 되자 수연의 불만은 점점 쌓였다. 자존심과 체면, 그리고 서울에서의 익숙한 생활이 몸과 마음을 옥죄고 있었다. 결국 참지 못한 그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직접 해야 하고 이렇게 불편해야만 해요? 난 서울에서 일을 했고 사회적 체면도 중요했는데. 준호는 당황했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말순도 놀라며 달려왔다. 수연아, 그렇게 소리 지를 필요 없고 마음을 조금 다스려. 여기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먼저요. 수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다. 나는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모든 게 다 내 잘못인 것 같아서. 말수는 손수건을 꺼내 수연의 손을 잡았다. 아가, 그게 잘못이겠니?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단다. 중요한 건 서로 믿고 함께 버티는 거야. 준호도 수연을 안으며 말했다. 여보, 나도 미안해. 내가 조금만 더 생각했어야 했는데 너 혼자 감당하게 놔둬서 미안해.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서울에선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녁이 되자 식탁 위에는 간단한 국과 밥, 며칠 전 말순이 준비한 반찬이 올려졌다. 수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식사했다. 말순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 하루 서로 마음이 조금 열렸구나. 아직 부족하지만 이 집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 밤이 깊어가고 시골집 안은 창밖 달빛과 등불의 은은한 빛으로 가득 찼다. 아들 내외는 오늘의 힘들었던 하루를 서로의 체온과 눈빛으로 달래며 비록 서툴지만 조금씩 이해와 배려를 배우기 시작했다. 말수는 등 뒤에서 조용히 독백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릴까 하지만 오늘처럼 서로 조금씩 알아가면 언젠가는 모든 게 풀릴 거야. 그렇게 시골집 안에는 작은 갈등과 폭발, 그리고 이해의 숨결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스며들며 다음 날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골에 온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다. 아침마다 새벽 공기가 몸을 스치고 논두렁 사이로 지나는 바람 소리가 하루를 알렸다. 준호와 수연은 아직 서울에서 누리던 편리함과 체면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지만 조금씩 시골의 속도와 풍경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말수는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길 마음속으로 바랐다. 아가들, 이제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 같구나. 하지만 시골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수연은 여전히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고 준호는 겉으로는 태연해도 속으로는 무력감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아침밥을 먹고 세 사람은 마당을 정리했다. 말수는 장작을 쌓고 마당을 쓸면서 준호와 수연을 지켜봤다. 수연은 여전히 손발이 서툴러 허둥거렸지만 오늘은 전보다 조금 더 능숙하게 움직였다. 이제 조금은 적응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 덕분이죠. 아가, 사람은 누구나 배우면서 사는 거야. 힘들다고 피하면 아무것도 못 배우지. 준호도 곁에서 장작을 나르며 말했다. 여보, 오늘은 힘들지만 그래도 좀 재미있어 보여. 해보니까 생각보다 할만하네. 수연은 잠시 웃었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던 서로 돕고 배우는 즐거움이었다. 하지만 웃음 속에도 자존심과 체면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어 마음 한켠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오후가 되자 말수는 마을 이웃 박 이모를 데리고 아들 내외를 소개했다. 박 이모는 시골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며 작은 일에도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아이고, 서울서 내려온 아가들 맞지? 처음엔 힘들겠지만 곧 편해질 거야. 우리 마을은 서로 도우며 살거든. 수연은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지만 박 이모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말투에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이웃들과 인사하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그들의 존재가 어제까지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말수는 속으로 흐뭇하게 중얼거렸다. 아가들 사람을 믿고 마음을 열면 세상도 조금은 편해진단다. 하지만 시골 생활은 늘 부드럽게 흘러가진 않았다. 수연은 하루 종일 밭일을 하며
자신의 능력과 체면 사이에서 갈등했다. 나는 이렇게 힘든 걸 왜 해야 하지? 서울에서는 이런 거 몰라도 됐는데. 속으로 불만을 쏟아내며 순간 작은 폭발이 일었다. 엄마 솔직히 말해요. 난 아직도 내 체면이 중요해요. 서울에서는 내가. 말수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수연아, 체면은 결국 자신을 올가매는 올가미일 뿐이야. 중요한 건 내 마음과 가족이야. 함께 버티면 다 괜찮아진다. 준호도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여보,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미안해. 우리가 서로 이해해야 하는데. 수연은 울음을 참으며 잠시 말없이 눈을 감았다. 속으로는 체면과 서울 생활의 습관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며 배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말수는 작은 국과 밥, 간단한 반찬을 차렸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식사했다. 수연은 처음으로 마음을 조금 열고 말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조금은 편하게 느껴졌어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던 이런 느낌. 그래, 아가. 마음이 편하면 작은 일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법이지.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오늘 하루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느낌이야. 작은 식탁 위에서 세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고 시골집의 등불이 창밖에서 은은하게 흔들렸다. 말수는 등 뒤에서 조용히 독백했다. 오늘 하루 서로 마음을 조금씩 열었구나. 아직 부족하지만 이 집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겠지. 그렇게 시골집 안에는 작은 갈등과 이해,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스며들며 다음 날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골 생활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보름이 지나고 있었다. 준호와 수연은 여전히 불편함과 서툰 적응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말수는 아침 일과를 마치며 그들의 모습을 조용히 관찰했다. 준호는 여전히 마음이 가벼워 보이지 않았고 수연은 가끔 혼잣말처럼 불평을 내뱉었다. 아가들 아직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구나. 말수는 속으로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준호와 수연은 또 한 번 사소한 의견 충돌을 겪었다. 수연은 국을 먹으며 작게 투덜거렸다. 이거 조금 싱겁지 않아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단조롭진 않았는데. 준호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여보, 그냥 여기선 이렇게 먹어야지. 너무 따지지 마. 말수는 속으로 걱정했다. 서울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작은 변화에도 스트레스를 받겠지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야 하는 법인데. 그녀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들, 조금만 참아라. 서로 다름을 이해하면 작은 일도 문제되지 않아. 수연은 잠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엄마 말씀대로 해볼게요. 점심 이후 세 사람은 마당일과 텃밭 일을 하며 땀을 흘렸다. 수연은 손발이 서툴러 쉽게 지쳤고 준호는 그런 그녀를 걱정하며 옆에서 도왔다. 서로에게 작은 배려를 하면서도 말없이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수연은 잠시 흙먼지를 털며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서울에서는 몰랐던 몸과 마음의 한계가 이렇게 와닿다니. 준호는 옆에서 대답했다. 여보, 나도 힘들긴 해. 하지만 서로 도우면서 하면 조금 나아지겠지. 말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있구나. 이제부터가 진짜 배움이겠지. 오후가 되자 수연은 사소한 일로 준호와 오해가 생겼다. 준호가 잘못된 방법으로 장작을 쌓자
수연은 순간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준호 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대로 해야죠. 준호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여보, 내가 뭐 잘못했어? 좀 봐줘도 안 돼?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아가들 서로 조금만 참아라. 다툼보단 이해가 먼저다. 이건 다 경험이니까. 수연은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다. 속으로는 자존심과 체면이 여전히 갈등했지만 말순의 말이 마음 한켠을 누르며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후 식탁 위의 불빛 아래서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았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하루 힘들긴 했지만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서로 도와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준호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맞아. 처음엔 불만도 많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 말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가들 오늘 하루 서로의 마음을 조금 이해했구나. 아직 부족하지만 이런 경험이 쌓이면 언젠가는 더 큰 변화가 오겠지. 밤이 깊어지고 시골집 안은 창밖 달빛과 등불의 은은한 빛으로 가득했다. 아들 내외는 오늘의 갈등과 이해를 마음속에 담으며 서로에게 조금 더 기대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말수는 등 뒤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 하루도 고생했구나. 서로 조금씩 알아가며 언젠가 완전히 마음을 열겠지. 그렇게 시골집 안에는 작은 갈등과 화해,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이해의 숨결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스며들며 다음 날의 새로운 성장과 깨달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골 생활이 시작된 지도 한 달이 지나면서 준호와 수연은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느끼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편리하고 화려한 삶은 멀리 사라졌지만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과 시골의 느린 시간이었다. 말수는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를 들으며 아들 내외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성장했는지 마음속으로 점검했다. 아가들 이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구나. 하지만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는 여전히 작은 충돌과 오해가 있었다. 수연은 여전히 몸과 마음이 지쳤고 준호는 겉으로 태연해 보여도 속으로는 책임감과 무력감이 섞여 있었다. 말수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며 오늘은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랐다. 아침 식사 자리 수연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순이 준비한 따뜻한 밥과 국, 반찬을 앞에 두고도 그녀의 눈빛은 멀리 창밖의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사실 오늘 조금 두려웠어요. 이곳 생활이 나를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고 또 준호와의 관계도. 준호는 수연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여보 나도 그래.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불편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이해하게 돼. 우리 함께 버티자. 말수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가들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알게 되는 순간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 진짜 변화가 시작되겠지. 점심 후 세 사람은 마당일과 텃밭일을 하며 땀을 흘렸다. 수연은 장작을 옮기고 논두렁을 걷는 동안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던 자신의 한계와 가족을 향한 책임감을 동시에 깨닫는 시간이었다. 힘들지만 이건 내가 배워야 할 일이구나. 그리고 준호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겠지. 준호도 장작을 나르며 생각했다. 이제 조금씩 내 마음도 달라지고 있어. 여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말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아가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구나. 오후가 되자
수연은 또 한 번 사소한 실수로 준호와 작은 충돌을 겪었다. 준호가 잘못된 방법으로 장작을 쌓자 수연은 순간 화가 치밀었다. 준호 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대로 해야죠. 준호는 당황하며 말했다. 여보, 조금만 봐줘. 나도 노력하고 있어. 말수는 다가와 조용히 중재했다. 아가들 서로 조금만 참아라. 다툼보다는 이해가 먼저다. 오늘 하루도 서로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수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속으로는 체면과 자존심이 여전히 갈등했지만 말순의 말이 마음을 안정시키며 점차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후 식탁 위의 불빛 아래서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았다. 수연은 처음으로 솔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지만 동시에 배운 게 많아요. 서로 도우며 이해하는 법,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서울에서는 이런 걸 몰랐어요. 준호도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맞아. 오늘 하루 우리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 앞으로도 함께 배워가자. 말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 하루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이해했구나. 아직 부족하지만 이런 경험이 쌓이면 언젠가는 더 큰 변화가 오겠지. 밤이 깊어지고 시골집 안은 창밖 달빛과 등불의 은은한 빛으로 가득했다. 아들 내외는 오늘의 갈등과 이해를 마음속에 담으며 서로에게 조금 더 기대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말수는 등 뒤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 하루도 고생했구나. 서로 조금씩 알아가며 언젠가 완전히 마음을 열겠지. 그렇게 시골집 안에는 작은 갈등과 화해, 서로를 향한 이해와 성장의 숨결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스며들며 다음 날의 새로운 깨달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골에 온 지 한 달 반쯤 날씨는 선선한 바람과 함께 초가을 냄새를 담고 있었다. 논두렁과 마을길 사이로 스치는 바람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새벽의 고요함은 시골집 안에 평화로움을 가져다 주었다. 준호와 수연은 아직 서울에서 누리던 편리함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었다. 말수는 부엌에서 밥을 지으며 아들 내외의 변화를 속으로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아가들, 이제 마음이 많이 열렸구나. 아침 식사 후 세 사람은 함께 마을 주변 산책을 나섰다. 이른 햇살 속에 반짝이는 농과 이슬 맺힌 풀잎, 그리고 먼 산의 그림자까지 모든 풍경이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다. 수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서울에서는 이런 여유를 느낄 수 없었어요.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다니. 준호는 수연의 손을 살짝 잡고 말했다. 여보, 우리 서로에게 조금씩 기대며 살아가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느껴지지? 말수는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아가들,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우고 있구나. 이게 진짜 가족의 의미겠지. 하지만 완전히 평화로운 날은 아니었다. 오후가 되자 작은 일로 또 한 번 사소한 오해가 생겼다. 수연이 밭일을 하다가 준호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끼며 목소리가 높아졌다. 준호 씨,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 혼자만 힘든 것 같잖아요. 준호는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곧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여보, 나도 도와주고 싶었어. 그냥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미안해. 말수는 다가와 조용히 중재했다. 아가들, 서로 조금만 참아라. 다툼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읽는 게 먼저란다. 이렇게 작은 오해도 풀며 배우는 거야. 수연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여전히 체면과 자존심이 갈등했지만 말순의 말과 준호의 진심이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후 작은 등불 아래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았다.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그리고 준호 오늘 하루 정말 힘들기도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함을 느껴요. 서로 이해하며 도와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네요. 준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보, 나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우리가 함께 견디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알겠어. 말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가들 오늘 하루 서로의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졌구나. 아직 부족하지만 이런 경험이 쌓이면 가족의 의미가 더 깊어지겠지. 밤이 깊어지고 시골집 안은 창밖 달빛과 등불의 은은한 빛으로 가득했다. 아들 내외는 오늘 하루의 작은 갈등과 이해를 마음속에 담으며 서로에게 조금 더 기대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말수는 등 뒤에서 조용히 독백했다. 오늘 하루도 고생했구나. 서로 조금씩 알아가며 언젠가는 완전히 마음을 열겠지. 그 순간 준호와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서로를 향한 마음과 신뢰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고 시골집 안에는 가족의 따뜻함과 평화로운 숨결이 조용히 스며들었다. 가을바람이 부는 시골, 논두렁 사이로 황금빛 햇살이 쏟아졌다. 한 달 반 동안 시골 생활을 이어온 준호와 수연은 이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서울에서의 체면과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말수는 부엌에서 장작불에 물을 끓이며 오늘 하루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아가들 이제 정말 가족으로서 서로를 바라볼 준비가 되었구나. 아침 식탁, 국과 밥, 반찬이 놓였다. 수연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레 마음을 열었다. 엄마 솔직히 처음엔 힘들었어요. 서울에서 누리던 삶을 한순간에 잃고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죠. 준호는 수연의 손을 잡고 웃었다. 여보, 나도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며 버티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말수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가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구나. 식탁 옆 박 이모가 다가왔다. 아이고, 오늘은 반찬도 제대로 먹고 있네. 서울서 온 아가들, 이제 시골 밥에도 적응했구나. 수연은 민망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네,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이모. 준호도 박 이모를 보며 어색하지만 유쾌하게 웃었다. 작은 유머가 아침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오후가 되자 마을길을 지나던 한 남자가 준호 가족 앞에 섰다. 서울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부동산 사장 강 대표였다. 그의 태도는 거만했고 시골 주민들을 얕보는 듯했다. 어머, 이게 서울서 소문난 준호네 집이구나. 이렇게 시골까지 내려오다니. 수연은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준호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여보, 이제 그 사람에게 분노보다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이 중요해. 말수는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다. 아가들 진짜 힘은 분노가 아니라 서로를 믿는 마음이란다. 그때 마을 주민 박 이모와 김할아버지가 주변에서 나타나 강 대표를 경계했다. 서울에서 무슨 일로 오셨는진 모르겠지만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려면 큰 코 다칠 줄 알아. 강 대표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단단한 눈빛과 준호 가족의 결연한 태도를 보고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제 서울에서의 권력이나 돈도 통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준호 가족은 강 대표가 마을에 머물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했다. 강 대표는 점점 몰려드는 주민들과 준호 가족의 결연한 눈빛에
결국 겁을 먹고 얼굴이 붉어진 채 마을을 떠났다. 드디어 이제 과거의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말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보라, 억울함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강한지. 저녁 작은 등불 아래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았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다. 엄마 그리고 준호 씨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서로 이해하고 지지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걸 서울에서의 체면보다 더 소중한 걸 느꼈어요. 준호는 수연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여보,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 말수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가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가족이 되었구나. 창밖으로 은은한 달빛과 시골 마을의 고요함이 들어왔다. 아들 내외와 말수는 서로를 향해 미소 지으며 지난날의 갈등과 오해를 내려놓았다. 시골집 안에는 화해와 회복, 권선징악의 교훈이 조용히 스며들며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렸다. 밤이 깊어지고 등불과 달빛이 집안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준호와 수연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날들을 약속했다. 말수는 등 뒤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 하루도 고생했구나. 이제 진짜 가족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갈 거란다. 시골집 안에는 과거의 억울함과 불안이 사라지고 서로의 마음과 신뢰가 단단히 자리 잡았다. 가족의 진정한 행복과 회복, 그리고 권선징악의 교훈이 완성되며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이 조용히 시작되었다.